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두 개 큰 이슈를 떠안고 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미국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해소 이슈가 증시에는 결론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날 증시에 0.6%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0.8%대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패닉세를 보였었던 것에 비교해서는 국내 증시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다만 미국 증시가 급락했었다라는 여파에서는 외국인들의 이날장에서의 매도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요. 다만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환율은 떨어지고 또 52주 신고가 관련주들은 전부 다 정치 테마주로 채워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사들였던 종목들을 보면은 관세와 관련해서 나름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 특히 그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줬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했었던 섹터만 놓고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가 전부 다 섭렵했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정치 테마주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일제히 직행을 했었는데 해당 정리 상황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키워드별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인물별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과 관련해서 상한가들 들어간 테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정책들과 관련해서 이날장에서 유라테크가 상한가로 바로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정책 중 하나로 떠오르는 저출산 관련주들도 이날 증시에서 꿈비와 에르코스가 상한가에 그대로 직행을 했습니다. 또 일자리 관련주들도 이날 증시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두 종목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또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유라클이 이날 증시에서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인물별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로만 쏠려 있었던 시선들이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이 인물들로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인물별로 상한가에 직행했던 종목들이 그대로 포착이 됐었는데 특히 홍준표 관련해서는 세 종목이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일단 오는 60일 안으로 다시 한번 대선을 치러야 되는 만큼 이 과거의 데이터를 조금 대입을 해봤을 때 한 6월 3일 정도면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 오는 두 달 동안 정치 테마주들의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날 증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들었다라는 표현도 증권가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가격 급등락이 계속해서 나올지 연속적인 시세성에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국내 정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새로운 테마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글로벌 증시의 가격 급락이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발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5%대 증시 급락을 보였는데 일단 뉴욕 증시가 이렇게 연이틀 대폭락하면서 우리 아시아 증시에도 이 연쇄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타임라인을 놓고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대 관세가 발효가 됐고 오는 9일부터는 추가 관세, 한마디로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국가별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가가는 충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틀을 앞둔 이 상호관세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는 있겠고요. 이 주요국들의 현재 대응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나름 협상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복을 놓고 준비 중인 국가들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산 수입품에 동일하게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죠. 또 여기에 더해서 히토류 등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만약 협상을 진행을 하겠지만 협상 결렬이 되면은 보복 관세 시행을 중국처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또 여기에 두 차례나 미뤄왔었던 철강과 관련된 관세 조치도 이번 주 안으로 추가적인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왔는데 이 미국이 한 것처럼 25%의 관세 조치를 동일하게 부과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더 큰 충격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국이나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관세가 높기 때문에 이 다른 국가들이 이제 미국이 아닌 유럽이나 또 기타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미리 선제적으로 유럽은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 대응책을 내놨는데 또 유럽이나 다른 또 제3의 국가들은 그 외의 국가들로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 전반적인 관세 전쟁이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대응책을 논의를 해서 이 맞불보다는 최대한 협상 쪽으로 좀 의지를 하려는 보여지는 의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국내 시장 시간 안에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 추가적으로 더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종목들이 폭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었죠. 일단 가장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틱톡의 협상이 불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 틱톡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협상 카드로 좀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매각 기한을 다시 한번 연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틱톡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직행하는 등 상당히 수혜를 봤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만약 시기가 진행이 지연되게 된다면 관련주들의 상승이 또 그대로 하방으로도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이번 주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 굉장히 많은 이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추가적인 등락이 나왔었죠. 테슬라가 이날 증시에서 또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엔비디아나 애플 등 여러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이날 증시에서 이어졌습니다. 다만 애플은 단기적으로 관세 발효 전에 이 중국에서 사재기 현상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주가에는 어떻게 적용될지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모습도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국제유가 최저까지 내려가면서 WTI가 금요일장에서만 7% 급락을 보였는데요. 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이나 운송 물류 쪽 그리고 항공과 화학 관련주들이 되려 수혜를 받고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일정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8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중 갈등의 이 수혜로 떠오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주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이미지가 강한데 여기에 실적까지 약간 부진하게 나온다면 주가의 여파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주의를 해보시죠. 자, 지난주에 미국 쪽에서 고용 지표들을 발표가 됐었는데 일단 고용 보고서 자체는 나름 시장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수치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는 10일에는 미국의 3월 CPI 발표가 있고요. 11일에는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지금 은행주들이 대거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 은행주의 실적 발표도 준비가 돼 있어서 미국의 실적 시즌 긍정적으로 좀 개막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도 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의료 학회들이 대형 학회들이 이번 달에 여전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관련해서 이슈들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게도 변동성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라던가 연준의 좀 스탠스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조금이라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강타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 매일매일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만큼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죠.